네, 반갑습니다. 13년 외교관 후보자 두 번째 영상,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어야 되는데, 2주하고도 한 2일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바빠가지고 이게 올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거 빨리 하고 또 뭐 21년 기출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그것도 빨리 올려야 되고, 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7급 공채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이 돈을 받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제가 뭐 문제를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또 그 모의고사 이제 그 자료 해석 25문항 그것도 이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좀 상당히 좀 바쁘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교정시설 소년 수감자의 성격 유형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주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일단 표 1과 2를 살펴보면 성격 유형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 두 번째 표에서는 소년 수감자의 범죄 유형별 성격 유형 구성비가 나와 있고, 성격 유형은 각각 가, 나, 다라로 동일합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소년 수감자의 성격 유형 구성비 순위는 전국 인구의 성격 유형 구성비 순위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2등, 3등, 4등, 이 1, 3, 4의 순서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거 전국 인구를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똑같네요. 1, 2, 3, 4니까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성격 유형별로 각 범죄 유형의 소년 수감자 수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아니라 수를 물어보고 있고, 이거는 가형에선 도박이 가장 많고 다형에선 기타 범죄가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도박, 그다음에 기타 범죄.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가형에서는 범죄 유형 구성비가 얘가 가장 높고 다형에서는 얘가 높으니까 옳다, 옳구나, 옳은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구성비를 나타냈을 뿐이지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숫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줘야겠죠. 소년 수감자 수가 각 도박으로 인한 총 수감자 수는 28인데 여기에 53.6%를 구해야 니은 그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거를 찾을 수 있고, 근데 여기다 이거를 곱한 게 지금 니은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뭐 세부적인 계산을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딱 보면 177명의 22%가 소수점 생략 28명 중에 53%보다 크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쉽게. 왜냐면 얘는 뭐 대충 해도 지금 35명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기껏해야 한 15명 정도 될 테니까요. 50%니까 얘 50%가 14명이잖아요. 28에서. 근데 3.6%를 좀 더 이제 고려를 해주면 한 15명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렇게 되면은 세 개가 지워지고 디귿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 인구와 갑 지역 인구의 성격 유형 구성비 차이가 가장 큰 성격 유형은 기타 범죄 성격 유형 구성비도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인구와 갑 지역 인구의 그 구성비가 가장 큰 거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클까요? 얘는 9 차이가 나고 수점 생략 307, 298로 본 겁니다. 얘는 6 차이가 나고 얘는 8 차이가 나고, 어쨌든 가 유형이 가장 크다라는 것쯤은 지금 파악할 수 있고, 기타 범죄 성격 유형 구성비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자, 가 유형을 보겠습니다. 29.9죠. 얘보다 큰 나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이거.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및 교육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그냥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긴 자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또 다시 올라와서 이걸 보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중국어 신규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자, 여기서만 봐도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되겠죠. 기억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려면 여기가 일단 증가로 시작을 했어야 되니까 그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7년도 이후 2007년 이후 영어와 일어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 방향은 매년 같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이후라고 하면은 2007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증, 감,
여기서부터 벌써 그 안 맞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틀렸나? 잠깐만. 아니죠, 뭐. 플러스, 그러니까 증, 그다음에 증가, 감소니까 니은 옳다라고 볼 수 있고 기억을 지어주고 니은이 포함되지 않은 5번을 지어주면 2, 3수 중에 답이 나올 거고 티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중에서 일본어 그 신규 취득자 수가 매년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일단 많으면 그냥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동그라미를 친다는 뜻은 2006년도 해당 그 연도에서 1어가 가장 많았다, 맞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겠죠. 아, 근데 여기를 보면 중국어가 370, 일어가 357이니까 13명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을 보겠습니다. 교육 건당 인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애는 2009년이라고 했는데, 일단 2009년을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6분의 750인데, 계산 연산 연습이 좀 잘 되신 분들은 이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나눠질 수 있다는 숫자라는 거를. 바로 안 보여도 문제 푸는데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125명이 되나요? 그렇겠죠. 그럼 120보다 큰 게 있냐 없냐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막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고 딱 봐도 100을 안 넘잖아요. 얘가 100을 넘으려면 4100이 돼야 되거든요. 인원이. 그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리을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좀 모든 수험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저도 안 좋아하고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좀 패닉, 뭐랄까 좀 당황하고 긴장되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고 시간 소모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자,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 관한 자료를 줬는데 이거를 이제 그 표 차트형으로 변환을 시켰다. 그래프나. 근데 이거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해수욕객 및 수 및 시설 현황. 그다음에 얘는 이제 특정적으로 2008년에 해수욕객 그 이제 해수욕장별로 그 면적 현황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처리하는 팁은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패스하는 게 좋아요. 2, 3, 4, 5번을 확실하게 보면 답은 나오거든. 1번을 굳이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영역, 우리는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고 최대한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많이 풀고 많이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1번은 나중에 같이 보기로 하고 2번 볼게요. 저는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08년 해수욕객 구성비가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TV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송정을 보시면 여러분 6,500명이죠. 그러면 얘 13,000이죠. 해운대는. 얘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13,000? 그렇죠. 10이 됩니다. 아, 근데 해운대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 2명 차이니까. 2명은 사람 아니냐? 그 뜻이 아니고, 아니, 13,000명 중에서 2명이면 진짜 그 구성비가 엄청 작잖아요. 그럼 2배라고 봐도, 그렇지, 무방하겠지. 자, 그러면 송정 해운대의 퍼센티지를 볼게요. 자, 18.5에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된다? 욕 아니에요. 37%. 아, 그럼 대충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넘어가긴 좀 그러면은 몇 개를 더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다대포랑 송도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뭐가 되지? 4180이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송도는 4406이죠. 아, 대략적으로 약 220명 정도 많구나. 정확하게 226인데. 아, 그러면은 일단 4배를 해주고 약간 더 많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다대포가 여기 있고 송도가 여기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숫자를 다시 여기 빼오겠습니다. 나도 안 보이네. 잠깐만. 아, 네. 12.6%입니다. 그러면은 다대포에 4를 곱했을 때 여러분 12%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송도가 0.6%포인트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걸 보면 되죠, 뭐. 송도가 4,400이었 다대포가 1045였죠, 여러분. 근데 남은 숫자가 220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송도에 4,400에서 220이라고 볼게요, 여러분. 음. 그러면 얘 그냥 200으로 퉁치면 나눠지면 22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분수의 소수 표현을 꼼꼼하게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게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4.55%. 근데 아까 20명을 제가 제외해줬죠. 그것까지 해주면 뭐 한 5.5xx%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비중이. 그럼 이거 반올림 해서 올리면은 뭐 0.6% 정도 포인트 정도 차지하겠지 해서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추위는 말 그대로 그냥 추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거 따라갈게요. 제 왼손이랑 이거 따라오세요. 그쵸, 옳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4번 볼게요. 2008년 해수욕객 1000명당 해수욕장 면적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1000명당이냐면 여기 1000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해수욕객 이거 분모분의 분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가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1000명당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자릿수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럴 때면 그냥 이걸 나눠주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객 수분의 면적 곱하기 1000. 왜냐면 1000명당이니까.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해운대 한번 보죠, 여러분. 해운대는 13,000이고 58,400이죠. 그러면 얘 4를 곱하면 52,000 정도 되니까 그럼 6,000 정도가 남네. 그럼 6,000이면 13,000에서 6,000이 대략적으로 절반은 안 되지만 한 40x% 정도 되지 않을까? 얘를 소수점으로 옮기면 뭔데? 0.4xx가 되겠죠. 그럼 그 반올림하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송정을 보겠습니다. 6,500, 72,000이니까 송정에 10을 곱해 볼게요. 65,000이 되죠? 거기에 송정의 1에 해당하는 6,500을 더해주면 71,500이 됩니다. 72,000은 얘보다 약간 크죠. 그러면 11.1%가 타당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일광 해수욕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광을 보면 얘를 그냥 200으로 놓자 이거지. 그러면 28에 16. 그럼 80을 곱해주면 16,000이 되니까 1575은 약간 부족하네. 근데 제가 얘를 1962 200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약 80.24가 여기에 이제 그 근처에 해당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 송도 보죠. 송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8%가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되겠죠. 7.9%니까. 송도에다 8을 곱하면 뭐가 되죠? 32,000, 32,200 하면 35,200이 돼요. 근데 제가 6명을 제외하고 4,400명의 죄송해요.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죠. 4,400에 8을 곱한 것 뿐이죠. 제가. 맞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작아요. 그 말은 송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8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설마 비율로 설명했나요? 죄송합니다. 곱셈입니다. 4번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옳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2008년 샤워장 하나당 해수욕객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운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장이 3이고 13,000이죠. 그러면 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3, 4, 그렇죠. 12. 자, 근데 여기 그 계산 그렇게 굳이 빡세게 하지 마시고 3, 4를 했는데 12,000이 소모가 됐죠. 그럼 해운대에 남은 인원은 몇 명이야? 1000명인가요, 여러분? 네. 그럼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12,000 플러스 3분의 1000. 근데 얘는 분수의 소수편을 이용하면 333.33 뭐 점점점 이렇게 가겠거니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더해주면 뭐가 되죠? 이거 12,000이 아니라 4,000. 그럼 이 4,336이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송정을 보겠습니다. 송정은 샤워장이 4개고 6,50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2,000은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2,000 곱하면 얘가 8,000이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216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함정 포인트로 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걸 헷갈리게 만들어서 3으로 6,500을 3으로 나누면은 뭐가 돼요? 2,000 플러스 500분의 3이 되죠. 근데 3분의 5는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1.6666, 1.67로 퉁치자고 그냥 1.67로 볼 수 있는데 얘를 그냥 100을 곱하면 뭐가 되지? 167. 그럼 2167 정도 되는 거지. 2168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함정 포인트 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 다 맞겠죠. 왜냐면 5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한 개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샤워장 한 개당 해수욕객 수 이걸 볼까요? 19, 17,691.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는 이거를 그냥 17,700으로 보고 얘를 20으로 봤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얘 28에 16이니까 800 298?
아무튼 뭐 얘는 이제 28에 16하고 뭐 한 8,800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1을 더 더해줬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19에서 1이 증가한다는 거는 19분의 1이 증가한 것과 똑같고요. 얘는 5.26%가 증가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0을 하나 더 써줬네. 그렇기 때문에 880, 제가 20으로 근사치로 올렸을 때는 880인데 문제선 930이죠.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931에서 약간 뭐랄까요? 5%에 해당되는 걸 한번 곱해볼까요? 얘의 5%는 뭘까? 뭐 대략적으로 한 47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0.26%를 고려하면은 한 48, 49? 그러면 48, 49를 이 원래 우리가 구했던 여기다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928에서 뭐 930 정도 사이가 나오겠죠. 그럼 맞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봐도 벌써 머리 아프고 뇌정지 오고 진짜 뇌절하고 싶다, 손절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최대한 이 선지는 피해가자라는 게 최고의 그 솔루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도 해보시면 다 똑같을 건데 막루대도 한번 해볼까요? 막루대 한번 39, 17, 691 똑같이 뭐 이거 그냥 해도 되죠. 얘를 40으로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뭐 40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 4, 4, 16, 4, 4, 16, 한 442 정도 되나? 하지만 문제에서는 뭐 453.6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39에서 1을 더 증가시켰죠. 39분의 1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얘는 40분의 1보단 크겠죠. 40분의 1은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2.5%입니다. 그러면은 2.5%더 감소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뭐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 이거는 정확한 뭐 옳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편법으로 그냥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얘 이제 10%는 44.2고 그거를 4분의 1 해줬으면 11 정도 되죠, 여러분. 그럼 11을 여기서 빼줘야겠지. 왜? 나는 얘를 40으로 늘렸으니까 11을 더해줘야겠지. 왜냐면은 원래는 39였잖아요. 40으로 나누는 것보다 39로 나누는 게 값은 그렇죠, 더 클 테니까. 그럼 11 정도를 여기다 더해주면 공교롭게도 453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계 문제가 일찍 나왔네요. 외교관 문제는. 자, 볼게요. 감염병 발병 학생 수랑 월별 감염병 발병 학생 수를 나타낸 건데 일단은 옳지 않은 거부터 2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발병 학생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을 2008년 2가 2010년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년 대비 감소율을 묻고 있습니다. 2008년 2는 이거랑 이걸 봐야겠죠? 2010년 B는 이거랑 이거를 봐야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4천 정도 감소를 해. 그러면 얘 대충 한 80% 가까이 되겠거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80%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400 정도 460 정도 감소를 한다고 치면 얘는 아무리 감소를 해도 50%를 50% 미만 감소를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008년 이의 감소율이 더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공교롭게도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008년에서 11년 동안 전체 감염병 발병 학생 중에서 A 발병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 학생 수를 동그라미를 쳐보죠. 7년도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70%를 곱해봐. 12,000명이라고만 생각해 보자는 거지. 12,000명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거기에 70%는 12 곱하기 7이 될 테니까 걔는 뭡니까? 8,400명이죠. 넘고요. 얘도 여기다 얘를 그냥 여러분 7만 명으로 보세요. 7만 명의 70%는 그렇지 49,000 77에 49니까 그게 더 편하잖아. 그럼 어찌됐건 65869의 70%는 그치 49,000보다 작겠지. 근데 얘는 압도적으로 넘죠? 그러니까 70%를 넘고 2010년도 보겠습니다. 얘도 그냥 15,000으로 봐. 15,000의 70%는 뭐죠? 15 곱하기 7을 원하는 거지. 그럼 1,500명이잖아요. 이것도 훨씬 크죠, 여러분. 13,000명으로 보면 얘도 70% 하면 9,100이거든요. 13 곱하기 7을 하면. 그럼 얘도 넘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옳은 복이다. 2, 3, 5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한번 풀어볼까, 그냥? 2011년에
그 저기 뭐냐 D의 발병 학생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D 그거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이거 보면 되겠네요.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발병 학생 중에서 중학생이 차지하는 동그라미. 이거 이제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이제 서로 이제 VS에서 비교하라 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 3을 곱해볼까? 그럼 얘는 1083인가요, 여러분? 그럼 얘는 1036은 1080보다 작아요. 그 말은 얘 3배가 약간 못 미치네. 이 정도. 얘 3배 해볼까요, 여러분? 174에 3으로 곱하면 510 플러스 43, 12. 그러면은 522 맞죠? 근데 530은 522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분자의 증가율은 3배를 넘고 분모의 증가율은 3배를 하회, 즉 3배를 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면 그렇죠. 여기가 더 크다. 여기가 뭔데? 2. 그래서 D 어쩌고저쩌고 하는 비율은 2보다 작다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5번 볼게요. 매칭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1년 감기와 수두 각각의 발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달은 11월이다 라고 했는데, 자, 11월에 가장 다른 월에 비해서 11월이 가장 많은 감염병 종류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A가 될 수 있겠고 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있나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얘는 이제 78, 78이고, 자, 그럼 A, B가 감기와 수두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자, 폐렴 발병 학생 수는 5, 7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5월달, 7월달에 숫자가 같은 거를 빠르게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얘는 폐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기와 결막염의 각각의 발병 학생 수는 7, 9월 동안 매월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 첫 번째 조건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A, B 중에 감기는 무조건 나오죠. 그럼 A, B 중에서 7, 8, 9 매월 증가한 학생 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7, 8, 9, 7, 8, 9 매월 증가. 그럼 얘가 감기, B는 그럼 뭐가 되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수 2가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결막염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결막염 7, 8, 9, 7, 8, 9 얘가 결막염이네. 그러면 CD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CD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2011년 6월 발병 학생 수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뇌막염이 유행성 이하 선염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뇌막염, 하나가 유행성 이하 선염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11년 6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이걸 보면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볼 필요 없죠. 8이 9구단, 8이 16. 그럼 얘는 2배는 못 미치지만 2배 가까이 돼.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2.875배가 될 겁니다. 왜냐면 8분의 1이 0.125니까. 어쨌든 얘는 근데 기껏해야 21이니까는 뭐 한 30 몇 프로 증가했겠지. 그럼 얘가 뭐예요? 뇌막염이 되겠죠? 그러면 CD를 묶고 있으니까 뇌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3번이 정답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번 볼게요. 1905에서 2004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석유 시추에 관한 자료이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 TV랄 것까지는 TV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게 조촐하죠. 단순하죠. 그리고 굉장히 뭐 계산도 복잡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요, 그럴수록 이렇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오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풀겠죠. 난이도가 낮으면.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고 그 점수 분포에 고른 그거를 따르려면 어떻게든 그 정답률 분포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이제 문제, 즉 낚시죠. 낚시 포인트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옳지 않은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공률은 0.4,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합친 건 0.35. 자, 성공률은 횟수분의 성공횟수 110분의 44. 정확하게 떨어져요. 10분의 4로. 11의 배수거든요. 그럼 얘 0.4 맞죠? 그리고 이라크는 뭐죠? 53? 그렇지. 그럼 됐고 0.4 맞고 둘이 더해 0.7. 두 개의 나라였으니까 나눠 0.35. 얘 맞네 하면 틀립니다. 그럼 나락으로 가요. 그렇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붙어야 돼요. 가중평균 개념이기도 한데 얘랑 시추횟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분모가 다르잖아. 110분의 44, 50분의 15.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전체가 160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59회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성공률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될까? 30%를 해주면 48이 되고 10일이 남으니까 30%에다가 160분의 11이 되겠죠. 16분의 1이 6.25%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6.25%에다가 0.625. 그러면 875. 36.875%가 되나? 왜 이렇게까지 어이없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또 진지하게. 어쨌든 0.3은 아니라는 거지. 니은 볼게요. 이라크에서 석유 수출 횟수가 10회이고 상업화 성공 횟수가 6회라면 해당 연도 이라크의 성공률은 뭐죠? 10분의 6, 60%. 그러면 이거의 성공률의 2배이다. 얘 30%였죠, 여러분. 0.3이 30%니까요. 그럼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돼요. 1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시추랑 성공 횟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 비해서 각각 2배, 3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2배 이상 맞죠? 5이 10이니까 100. 얘는 3배 되려면 45죠, 여러분. 아, 얘는 좀 못 미치죠. 얘는 맞는데 얘는 3배 이상이 안 돼.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5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 수, 인력 및 수출액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꼼꼼하게 보시고 보고서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보고서를 먼저 가셔서 기억 니은 이 순서대로 가시되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간다라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볼까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2005년 2080개에서 매년 감소해서 2009년 1784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추이를 봅시다. 아,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증가를 해버리네요.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증가하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4, 5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4, 5 보겠습니다. 아, 니은 볼게요. IT 서비스 기업 수는 2009년 5591.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5591에서 5591이었고 2005년 2678에 2배 이상.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얘를 그냥 2700으로 볼게요. 2700. 그 2700에 곱하기 2 하면은 쉽잖아. 5400이죠. 근데 얘는 5591, 즉 560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2배를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 실제 수치는 5400보다 더 작을 테니까. 5400보다 더 작으면 당연히 2배 이상이라는 게 자명해지겠죠? 니은은 옳습니다. 그럼 니은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제외해주고, 여기서 이제 디귿을 보실 필요 없고 리을, 미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뭐를 선택해 볼까요? 어떤 거 선택하지? 전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서비스 수출액 역시 2009년 8.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8% 이상 증가하였다.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IT 서비스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2008년 대비 7.9억 달러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정형화 시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괜히 소수점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냥 79, 86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몇 증가했지? 7이 증가했어. 그럼 여러분 79분의 7 따지는 것보다 80분의 7 따지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80으로 놓고 80의 8%는 뭐죠? 6.4죠. 근데 7이 증가했네? 아, 80으로 놓으면 79, 원래 수보다 1을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8%가 6.4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79의 8%는 얘보다 크다 작다. 미세하겠죠.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어쨌든 작은 건 작은 거잖아. 작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증가량 7이니까 당연히 8% 이상을 넘는다는 걸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얘는 맞고, 그럼 미음이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미음도 풀어봅시다, 그냥. IT 서비스 인력의 경우 2005년 8.2, 8만 2천만 명에서 8만 2천만 명이 뭐야? 8만 2천 명에서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2009년에 11.5만 명에 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6 증가하네. 4 증가하고 다 구할 필요 없었는데 얘의 절반이 뭐죠, 여러분? 아까 얘의 5%가 뭘까요? 10%는 8.2잖아. 그럼 얘 뭐 4.1이겠지.
그래서 6은 4.1을 넘죠? 5% 이상 증가. 오케이. 얘 4 증가했죠? 근데 얘 여러분 뭐죠? 5%가 4.4입니다. 4는 못 미치죠. 아, 그럼 얘는 5% 미만 증가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미음이 틀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야? 보고서를 일단 줬고, 세종 7년 도량형, 세종대왕 대단한 왕이시죠. 업적도 많으시고, 제가 한국사,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아무래도 NCS 보시는 분들은 자격증 가점을 위해서 혹은 지원 자격 필수 조건에 의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부분 치셨을 것이고, 또 고시나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국사 이제 2급 이상으로 대체돼서 도량형, 그렇죠. 세종 때 도량을 완성시켰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관한 자료고, A, B에 해당하는 거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뭐 한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미터법에 의해서 140cm는 세종 7년 도량형에 의해서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그 길이는 9촌이었으며 35cm에 해당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묻는 건 뭐지? 140이죠. 근데 140은 35에 몇 곱하면 되죠? 35 곱하기 4 아닐까요? 그럼 140이잖아요. 아, 그럼 여기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9촌에 4를 곱하면 뭐지? 36촌. 둘 중에 하나 나오겠네요. 이제 무게 볼게요. 105g. 그램. 자, 무게는 어디에 여기 있네요, 여러분. 35g. 자, 그러면 105는 뭐죠? 35 곱하기 3 아닌가요? 네,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자, 무게를 88분으로 정했는데 2는 35g에 해당하더라. 그럼 88분 곱하기 3을 일단 해야겠지. 240, 24, 264분. 심리를 1분, 10분을 1전, 10전을 1량. 1량이면 그럼 뭐죠, 여러분? 100분이란 소리지. 아, 그러면 264면 일단 몰라도 200분 64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에 해당하는 게 2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기에서 1량이냐 2량이냐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넘어갈게요. 고속도로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사업 평가 자료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점수겠죠. 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뽑히겠죠. 후보지가. 그래서 2위랑 4위인 후보지를 바르게 짝지어달라라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후보지가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평가 항목이 3개입니다. 경제성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이게 평가 점수가 되겠고 얘가 평균이 되겠고 그거를 범위로 나눠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0이지. 왜냐면 85에서 85 빼면 0이잖아. 분모 고려하지 않아도 이게 0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20분의 10이죠. 그럼 얘는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계산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얘는 뭘까요? 얘랑 반대입니다. 왜냐면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20분의 10이 되죠. 2분의 1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0.5더라 라는 거고, 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0.5. 얘는 아까 계산한 거 이용하면 0.5. 끝났습니다. 자, 얘도 볼까요? 얘도 마이너스 10이네. 20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잘 따라오세요. 그럼 마이너스 0.5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0.5.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이용해 보자고. 70은 뭐야? 0. 그럼 80은 얘의 반대죠. 부호 반대. 0.5, 0.5 쉽습니다. 자, 평균이 있고요.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범위가 10이죠. 얘 또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 마이너스, 그렇죠, 0.5. 얘는 평균이랑 같으니까 0. 얘는 이거랑 반대라고 했죠. 85는 플러스 0.5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그리고 표준지수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하냐? 0.4, 0.4, 0.2의 가중치를 주더라 라는 건데, 뭐 언제 그 소점을 합니까, 여러분? 그냥 4, 4이라고 보셔도 되고, 혹은 2, 2, 1이라고 그걸로 곱하셔도 돼요. 어차피 가중치니까. 2, 2, 1이 더 편하니까 이걸로 그냥 해볼까요?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다 계산 알아 잘 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암산해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계산해버릴게요. 그냥 이거 이제 내려오면서 얘는 이거 사라지고 얘는 0. C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0.5, 즉 마이너스 0.5인가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D가 어딨지? 아, D 여기 있네요. 얘도 이제 사라지고 0.5가 되겠습니다. E 같은 2를 이제 볼게요. 2는 1점이니까 2점 되고 즉 1.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몇 등 몇 등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점수가 가장 높은 게 1등이고 얘가 2등, 얘가 3등, 그다음에 얘가 4등, 얘가 5등이니까 2, 4를 물어봤죠, 여러분. 2, 4. D, C가 되나요? D, C? 그럼 정답은 몇 번? D, C. 3번,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30번 볼게요. 게임을 했는데 규칙이 있고 획득 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멍이 안 뚫리면 피셋이 아니지.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하고 규칙을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같이. 7회차로 구성되며 상금은 각각 이렇게 같대요. 그래서 이기면 1점, 지면 마이너스 1점, 무승부면 0점. 획득 방식은 당연히 승자가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무승부라면 그냥 그 상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월되는 거죠. 다음 회차로. 누적 상금을 모두 가져간다 라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빵꾸를 일단은 이걸 이제 해봐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전체 게임 중에서 무승부 게임은 한 번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승점이 25, 그러니까 획득 상금이 25만원 0이라는 거는 4회차가 25만원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2월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2, 3회차에서 무승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자, 그러면 A가 획득했으니까 이겼고, 졌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합을 이용해서 나머지 구멍을 채워봅시다. 이거 사라지고 얘 2점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1점이 돼야 돼요, 여기서. 1점이. 그럼 무슨 뜻이지? 2점인데 최종 점수 1점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은 여기서 한 번 지고 무승부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야. 2, 3회차에서 무조건 무승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B를 볼게요. 얘 이거 사라지고 얘 마이너스 2점이죠, 여러분. 아, 근데 얘 최종 점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지? B는 여기서 무조건 한 번 이기고 무승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승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6회차에서 0, 0이죠. 무슨 뜻이지? 무승부는 빵점이잖아. 그러니까 무승부는 결국 뭐 몇 번이죠? 한 번이다 아니다. 한 번이 될 수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지워주겠습니다. A의 획득 상금의 합은 6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지 말고 자, 보면 여기서 어차피 A는 무승부 한 번, 패배 한 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여기서 이겼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얘 55만 원, 65만 원인가요? 맞죠? 65만 원? 그럼 맞다. 65만 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디귿은 뭐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B가 여기서 이겨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응? 여기서 만약에 이겨버리면 획득 상금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무조건 무승부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승부가 됐잖아요. 그럼 4회차에는 상금이 25만 원이 아니라 얘가 더해진 45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무승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헷갈리게 했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맞고, 자, 그러면 A의 승리의 수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1번 넘어갈게요. 자료가 좀 많이 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매치형 플러스 자료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그 남부, 뭐 북부, 서부 이런 걸 일단 판단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관리 분야 사원의 수가 각 지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점별로 비교했을 때 남부 지점이 세 번째로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죠. 비타민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수 4개 있는 거 비교하는 거니까 대소관계를. 근데 이걸 뭐 좀 스마트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분모가 가장 크고 분자가 가장 작은 얘는 꼴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1, 2, 3등이 가려진다는 건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압도적으로 분자가 커요. 지금 두 배죠. 분모도 뭐 얘가 얘보다 6은 작다고 하지만 얘는 지금 두 배잖아. 얘 6 증가하면 얘는 뭐 20%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0%도 안 되고. 그러니까 B가 1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랑 C에서 2, 3등이 그렇지 가려진다는 소리지. 분자는 똑같죠. 분모는 얘가 좀 더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얘가 2등이란 소리고 그러면 C는 뭐가 된다? 세 번째다라는 거죠. 즉 세 번째로 크다는 건 누구? 즉 남부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지점 전체 사원에서 영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볼까요? 자, 그러면 뭐 이거 60% 넘죠. 얘는 60%안 되죠. 왜냐면 30으로 보면 3, 6에 18이니까. 1이 줄어들었다 한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얘는 뭘까요? 얘 60% 뭐죠? 18 플러스 4명의 60%는 2.4. 20.4니까 얘도 안 되죠. 그럼 얘가 뭐다? 중부지방이다. 중부 지점이다. 다음에 서부 지점의 영업 분야 사원은 15명보다 많다. 이거는 이제 둘 다 똑같이 줄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겠죠. 자, 북부 지방의 업무 분야 중에서 정보, 텔레마케팅, 편집의 합은 북부 지점 전체의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죠? 8명. 얘는 9명. 전체 30% 미만이래. 자, 29의 30%는 뭐죠? 얘 그냥 30명으로 보면 3, 3, 9. 아, 얘 맞네요. 30% 미만. 얘는 볼까요? 얘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더했나요? 아,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잘못 더했네요. 서무를 더해버렸네요. 8명이랑 12명이죠. 9명이 아니라. 그러면 D는 34분의 12가 될 수 있는데 얘는 30%를 넘죠? 왜냐면 얘의 30%가 10.2니까. 그럼 30% 미만인 게 뭐다? 얘가 북부라는 거죠. 여기다 써줄게요. 그럼 얘는 뭐다? 서부. 그럼 이제 다 게임이 끝났네요.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중, 북, 그 다음에 남, 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고 1번 보면 영업사원의 평균 이직 횟수 이거 있죠. 북부지방이 왜 자꾸 지방이라 하냐. 북부지점이 서부지점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직 횟수가. 근데 크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영업사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남부지점이 중부지점보다 길다. 기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번 한 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평균 연결망 크기는 서부 지점이 가장 크고 틀렸죠? 북부 지점이 가장 크죠? 여기만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0에서 12년 세계 지역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에 대한 자료이고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는 오후공채랑 외교관 후보자 피셋이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때만 그래요. 근데 2013년 오후공채 자료에서 쉬운 편이었는데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외교관 후보자가 조금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억 볼게요. 모든 지역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0년보다 12년이 적다라고 했는데 뭐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개나 지워지네요. 여러분 여기서 디귿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워졌는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디귿이 같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니은 볼게요. 2012년에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남미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뭐 얘 한 70 정도 될 거고 36 그럼 얘 한 106 정도 되겠다. 얘는 13 190 한 200 한 3 204 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한 60 그 정도.
아프리카 보면은 얘도 뭐 한 40 미만. 그 다음에 아시아는 뭐야? 쫙쫙 더해주면 100, 얘는 뭐가 될까요? 96, 100, 뭐야, 이거? 101, 104, 105? 그 정도?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남미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204, 1등, 106, 얘는 104 정도 되니까, 아, 맞네 하면 틀립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거는 바로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되냐? 어, 인구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명이고 얘가 뭐 10만 명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가 1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대륙별로 물어본 거지. 그럼 이 전체 인원을 더하고 수자원량을 그 전체 수자원량을 그거를 이제 전체 수자원량에서 대륙별 인구로 나누는 건데 인구가 틀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 합산이 되려면 그 가중치가 같아야 돼요. 즉 가중치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가 되지? 아, 대륙별의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냄새를 좀 잘 맡으시길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그래도 한번 볼까요? 유럽 대륙에서 2012년에 전년 대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북부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338, 209라고 보면은 얘는 지금 거의 13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 대략 한 40%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근데 한 8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럼 얘는 기껏해야 한 20% 정도 감소를 했겠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 북부라고 했죠.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3번 볼게요. 레드삭스랑 카디널스 팀의 이제 그 성적 분포인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고 선수별 타점을 주고 선수 분포를 줬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드삭스 팀 선수들의 절반 미만이 3점 이하의 타점을 기록했고 절반이 6에서 11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각 팀별로 몇 명이죠? 3, 3, 14명씩이죠. 그러면 3점 이하가 1, 2, 3, 4, 5, 6. 자, 14명 중에 6명은 그렇죠. 절반 미만. 왜? 절반은 7명이니까. 그리고 3점에서 11점. 1, 2, 3, 4, 5, 6, 7, 8, 9. 아, 잠깐만. 1, 2, 3, 4, 5, 6, 7, 8.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제가 3점을 더해줬기 때문이죠. 6에서 11점이죠. 1, 2, 3, 4, 5, 6, 7. 14명이니까. 아, 그럼 6에서 11점은 7명이니까 절반이 맞고, 레드삭스 팀 이제 3점 이하의 타점은 뭐지? 네. 6명이니까 절반 미만이 맞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3점 이하의 타점을 기록한 선수는 카디널스 팀보다 레드삭스 팀에 더 많대요. 3점 이하는 이거 아니었나요? 얘 6명이었죠. 얘는 뭐죠? 이거 굳이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얘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4개를 지워주면 얘는 4개가 남고 2개가 남죠. 얘가 결국 많아요. 근데 레드삭스 팀의 3점 이하의 타점을 기록한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그렇죠.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3 중에 답이 나오고 저는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삭스 팀 선수 중에서 오티즈, 라미레즈, 닉슨, 밀라 선수가 기록한 타점의 합이 레드삭스 팀 전체 선수가 기록한 타점 합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티즈, 라미레즈, 닉슨, 밀라? 여기 있다. 근데 얘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을 채워봐야겠죠. 이 선수 분포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0점, 0빵점 맞은 애가 4명. 1, 2, 3, 4. 여기에 해당 안 되겠네요. 타점 1점짜리는 1명. 여기도 해당 안 될 거고, 3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점. 6점도 1명. 이것도 해당 안 되고, 8점도 2명 나와 있죠. 8점도 해당이 안 되고요. 9점도 1명 나왔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아, 근데 11점이 3명이 있어요. 19점 나와 있고. 그럼 무슨 뜻이지? 아, 이 구멍 뚫린 3명이 모두 11점이다. 그러면 점수 더해보죠. 30점, 44점.
전체 점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1, 3, 6, 10점에다가 16, 26, 9점 더하면 35가 되고 11 곱하기 3, 33, 68점, 19점 더하면 뭐가 되죠? 87이 되나요? 87? 자, 그럼 87분의 44가 여러분 절반보다 넘나요? 안 넘나요? 넘죠. 왜? 얘 곱하기 2를 해줬을 때 88이 되거든요. 곱하기 2를 했을 때 분모를 넘어서면 그게 무슨 뜻이죠? 87분의 44는 50%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리얼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2005에서 11년 동안 국내 경제활동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좀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자료의 양도 많아지고 있죠. 일단 기억을 볼게요. 취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취업자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경활 인구에서 실업자를 빼줘라. 이게 취업자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 있다. 실업자를 먼저 볼까요? 실업자는 뭐가 되죠? 이걸 넘기면 되죠. 실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인구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된다? 이게 묶을 수 있죠, 여러분. 결합법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피셋은. 그러면 100%에서 실업률을 빼준 거를 이 경제활동 인구 곱한 거를 파악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이거니까. 근데 굳이 그거를 뭐 곱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1 빼기 실업률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숫자도 커지고 있고. 당연히 그럼 취업자는 증가. 얘도 똑같습니다. 4.0에서 3.9로 감소하는데 이거 증가. 결국에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실업률이 똑같지만 이 인구수가 100이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취업자가 증가. 8년, 9년도 볼까요? 실업률은 줄어들었고 인구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증가, 취업자. 2009년에서 10년 볼까요? 이거는 300이 증가를 하는데 얘는 지금 34에서 42가 증가를 합니다. 8이 증가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잘 와닿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1 빼기 실업률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3.4%, 4.2%였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얘는 그러면 96.6%, 그냥 966, 얘는 95.8%니까 955. 곱하기 경제활동 인구가 23,400, 23,700이었으니까 이거. 그럼 그냥 그것도 23,400에서 0 두 개 제외해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비교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3이 증가했죠. 모르긴 몰라도 1%를 넘게 증가를 했구나. 얘는 보겠습니다. 11 증가했죠. 얘도 1%를 넘기는 하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계산을 해볼까요? 2, 3, 4, 3이 있고 955, 12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시면 얘는 이제 4배를 곱해주면 여러분 12가 되죠. 얘는 4배를 약간 못 미칩니다. 얘는 4배를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936이 됩니다. 955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보니 분모의 증가율은 4를 넘고요. 곱하기 얘는 4배를 못 넘어요. 결국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지? 경제활동 인구. 그러면 얘가 2009년 10년이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이거 가는 것보다 크니까. 얘는 뭔데? 2010년도. 그러면 2010년도 취업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복병이네요. 나머지는 2011년도는 전년 대비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취업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는 증가했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복병이었네요. 기억은 옳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선지를 3개를 지어버렸네요. 이제 하나 해결하면 이제 다 지어줄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니은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둘 다 옳지 않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리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2009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이상인지 아닌지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이거분의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2009년 여러분 보겠습니다. 23400, 그 다음에 37700. 이거를 뭐 하지 말고 0을 제거해서 234, 377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그냥 60% 곱해주면 됩니다. 얘를 그냥 여러분 380으로 봅시다. 얘 60%는 뭐가 되죠? 180 플러스 48이니까 228이 되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80의 60%보다 377의 60%가 더 작겠죠.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왜냐면 당연히 얘가 숫자가 크니까, 파이가 크니까. 그런데 그럼 얘의 60%는 얘보다 작겠죠. 근데 분자는 뭐야? 얘보다 훨씬 커요. 즉 얘보다 더 작은 게 60%인데 분자는 더 크니까 60% 이상한 게 이상이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5번 갈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결과를 정리를 한 자료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기억 보겠습니다. 갑이 이긴 횟수는 을이 이긴 횟수의 2배 이상이다. 갑이 여기 있고 을이 여기 있는데요. 갑이 이기는 경우의 수는 가위일 때 어디죠? 20회. 바위일 때는 어디죠? 여기. 보일 때는 여기죠.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요? 47회? 그럼 을이 이긴 횟수를 볼게요. 을은 20회. 2배 이상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갑이 바위로 이긴 횟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15. 을이 가위로 이긴 횟수 5. 많죠? 옳습니다. 일사 중에 답이 나오고 디귿을 볼게요. 갑과 을이 비긴 횟수가 이거겠죠. 33회? 전체 게임 횟수는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뭐 그거는 더해볼까요 그냥? 30, 50, 62, 70, 100, 100회네. 자, 그럼 100분의 33이 여러분 30% 넘어요 안 넘어요? 당연히 넘죠? 얘는 33%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6번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수학 중간고사 그 결과인데 형제 자매수 집단과 출생 순서에 따른 집단별 평균 성적을 정리한 좀 독특한 자료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수가 한 명인 집단의 평균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은 해당 과목 전체 평균보다 각각 낮다라고 했어요. 형제 자매수가 한 명인 집단이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58.99 전체 평균 낮고요. 56.93 전체 평균 낮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제외하고 지워주고 니은 형제 자매수가 뭐라고 했죠? 형제 자매수가 2명 이상인 여기서 여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출생 순서가 빠른 집단일수록 평균 국어, 수학이 각각 높아진다 라는 건데 이거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일단 국어는 맞습니다. 수학 보죠. 근데 여기서 감소하죠?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디귿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자매수가 한 명인 집단을 제외하고 출생 순서가 가장 늦은 뭐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출생 순서가 가장 늦은 집단의 경우 평균 국어 성적은 형제 자매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국어만 보면 되겠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얘는 셋을 형제 자매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평균이 높아진대요. 높아지고 있나요?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틀렸죠. 네, 낮아지고 있죠. 디귿은 틀렸고 리을은 그냥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7번 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주요 농작물 재배 면적에 관한 추이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합니다. 보리, 쌀, 밀, 귀리가 있고 재배 면적이 있고 볼게요.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재배 면적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농작물은 귀리. 귀리가 세모거든요. 세모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빨간 펜으로 좀 해볼게요. 13,000이고 3748, 3,700으로 감소하고요. 나머지 보면 이렇게까지 크게 감소하는 건 없습니다. 이 보리는 4,591에서 4,750으로 비슷하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이게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귀리는 6,990, 7,000에서 3,700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이게 조금 귀리가 7,000에서 3,700. 그 다음에 얘는 뭐였지? 밀. 계산이 좀 많았어요. 14년도 외교관은. 그 뭐지? 5급 공채에 비해서 13년도. 그 다음에 보리. 쌀. 보리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감소율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귀리가 가장 크지 않을 감소율이 크지 않을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감소율이 크다는 건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갈 때 증가율이 가장 크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동치예요. 상동이란 소리죠. 그럼 볼게요. 여기서 여기 가면 얘 2배가 7,400인데 약간 못 미치지만 2배 가깝다. 증가율이. 근데 이렇게 미치는 거 없어요, 얘네들은. 얘는 2배 하면 19,000 가까이 되고 얘는 2배 하면 25,000이니까 얘 17,000 기껏해야 13,000이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얘가 크니까 그 말은 여기서 여기 가는 감소율이 압도적으로 얘네에 비해서 크다. 귀리는 옳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008년에 재배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건 쌀이래요. 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4,300에서 26,300으로 증가를 했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밀은요, 여러분 1928에서 2549까지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략적으로 600 정도 증가를 합니다. 1928분의 600은 2000분의 600보다 크겠죠? 얘는 30%가 되겠죠. 그럼 얘 모르긴 몰라도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데 얘는 기껏해야 20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여기서 2000은 10% 미만 증가한다는 거죠. 즉 가장 크게 증가한 농작물이 쌀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고 3, 4, 5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2번이랑 1번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3, 4, 5번은 그렇게 시간 걸리는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원을 그려놨네? 38번 뭐죠? 주요국 종주 도시지수 및 각국 수위 도시의 A부터 G까지 국제적 기능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하고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수위 도시는 각국에서 실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도시 순위는 실제 인구가 많은 순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종주 도시지수를 나타내고 원의 면적은 종주 도시지수에 비례한다. 이 숫자가 클수록 원이 크다는 거고 종주 도시지수는 2위 도시 실제 인구분의 수위 도시 실제 인구. 수위 도시를 제외한 도시의 도시 순위를 이용한 추정 인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당 도시의 순위분의 수위 도시 실제 인구.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좌표는 X는 500대 기업 본사수, 국제 기구수. 볼게요. 1번부터 보죠. 세계 500대 기업 본사수와 국제 기구수 모두 C보다 많은 수위 도시는 4개라고 했는데 이거겠죠? 즉 얘보다 크고 이거보다 큰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을 찾으라는 건데 그런 영역에 있는 국가는 없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D의 실제 인구가 80만 명이라면 D가 속한 국가의 2위 도시 실제 인구는 70만 명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인구가 80만 명이거든요. 즉 수위 도시 실제 인구가 80만 명이라는 소리고
2위 도시 실제 인구를 여기로 넘기면 여기에 종주 도시지수 이걸 해주면 얘가 뭐가 돼? 2위 도시 실제 인구가 되겠죠. 뒤에 종주 도시지수는 1.2였죠. 그러면 80만을 1.2로 나눈 게 70만 명보다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1.2에 70을 곱해봐요. 그럼 84죠. 근데 얘 못 미치지. 그 말은 70만 명보다 작다라는 거죠. 2번도 틀렸어요. 3번 보면 G의 실제 인구가 70만, A의 실제 인구가 100만 이라면 G가 속한 2위 도시의 실제 인구와 결국 차이가 10만 명 이상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종주 도시 지수 이용하는 거예요. A가 2예요. 그럼 뭐예요? 나누면 되겠죠. 그럼 A의 2위 도시 실제 인구는 50만이 되겠고, G를 볼게요. G는 여러분 종주 도시 지수가 1.2였습니다. 즉 70만 명을 1.2로 나눠달라 라는 소리예요. 얘는 뭐가 되죠? 한 60만 명 안 될 것 같은데 58.3만 명 정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50을 하면 60이 되죠. 그럼 60 플러스 12분의 1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분의 10. 근데 12분의 10은 6분의 5고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0.83333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58.33이고 50이죠. 10만 명 미만입니다. 그럼 4, 5번 중에 답이 나오고, 끝판왕 문제 이제 38번인데 꼭 이렇게 악랄하게 정답이 4번 또는 5번으로 해놨네요. 짜증나게. 4번 볼게요. 그 2의 실제 인구가 100만 명일 때 2가 속한 3위 도시의 추정 인구. 추정 인구는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실제 인구가 100만이고 3위를 추정하니까 3이겠죠. 그럼 얘가 뭐죠? 33.33 이렇게 쭉쭉 가겠죠. 30만 명보다 큽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수가 400개 이하인 수위 도시가 속한 여기죠. 국가의 2위의 실제 인구는 해당 도시 추정 인구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수위 도시 실제 인구는 같아요. 근데 2위 도시 실제 인구가 종주 도시 지수로 나눠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추정 인구라고 해서 그냥 얘가 2위 도시잖아. 그냥 실제 인구를 2순위니까 2위니까 2로 나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국가의 2위 도시 실제 인구는 추정 인구보다 많다. 실제 인구는 뭐예요? 종주 도시 지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국제기구 400개 이하인 애들을 보면은 다 2보다 작아.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어떤 별이라는 분자가 있어. 얘는 똑같아.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얘보다 얘가 작아.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얘는 뭔데? 이거 공식에 의해서 이 도시 실제 인구, 얘는 추정 인구.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9번 볼게요. 다 계산이네. 출산휴가를 갔다 오는데 임금 대체율이 있고 주급이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최대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52주 동안 이제 그 임금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이걸 뭐 구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A, B를 두고 일단 15주 동안 볼게요. 임금 대체율이 A 국가는 참 좋은 국가인 것 같아요. 100%를 주네요. 얘는 너무 짜다. 자, 대체율이 100%고 60이면 무슨 뜻이지? 임금 차이는 40%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누가 더 40%를 많이 받지? A가 많이 받죠. A국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A국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64 40%잖아. 24만 원. 즉 15주 동안 24를 곱하면 되는 거죠. 24 곱하기 15. 암산하세요. 360 나옵니다. 얘는 빵이고. 즉 무슨 뜻이냐면 15주 동안은 A가 360만 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최대 기간이 35주예요. 그래서 35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뭐죠? 16주부터 35주. 이거 잠깐만. 35주래. 50주. 총 몇 주예요, 그러면? 35주의 기간이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임금 대체율이 80에서 50%예요. 그러면 30%를 A가 더 많이 받아요. 63 18만원. 18만원 곱하기 35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암산. 630만원 나와요. 그 말은 A가 여기서, 즉 여기에 35주 동안은
630만 원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 비국은 심지어 육아휴가도 52주도 못해요. 2주는 이제 정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A는 80%를 받는데 B국에서는 100%를 받죠. 그럼 B국에서는 당연히 주급이 20% A국보다 많아요. 그럼 60에 20%는 12만 원이니까 2주 동안은 B국에서의 그 출산 하신 여성이 24만 원을 더 받는다. 왜냐면 6이 12, 12 곱하기 2주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990만 원이죠. 근데 B국에서 2주 동안 24만 원을 더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소리냐? A가 52주 동안 받게 되는 그거는 966만 원이다. 따라서 이거에 속한 범위는 1번. 막노동이죠, 이거. 40번 볼게요. A기업 신입사원 면접 참가자들의 점수별 인원과 백분위 순위를 나타낸 거고, 옳지 않은 걸 또 고르라고 합니다. 바로 볼게요. 이 백분위 도수분포표는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인가? 아무튼 그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도수, 누적 도수분포표 이런 거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인원 한 명이 있고 백분위 수가 98.75로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즉, 한 명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1.25%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1.25 곱하기 80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100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한 명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1.25인데 곱하기 80을 했더니 100이 되더라. 그 말은 전체 면접 참가자는 8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누적 도수, 이런 그 백분위수 관련된 도표가 나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80명이 전체 인원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27점인 참가자는 3명이라고 했습니다. 27점은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돼요. 자, 숫자가 몇 줄었죠? 3.75가 줄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한 명이 1.25였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3.75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3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5가 감소했죠. 1.25에 4를 곱하면 정확하게 5가 되거든요. 아, 그럼 28점은 그렇죠. 4명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럼 기억은 옳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번, 3번 중에 답이 나오는데 디귿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디귿은 볼 필요 없고요. 자, 면접 점수가 4점인 참가자의 백분위는 6.25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0명이었어요. 5점짜리 5점을 이제 면접을 받은 사람이. 그럼 이 백분위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명이었죠. 1.25 한 게 5점. 그래서 5를 빼줘서 정확하게 3.75로 내려오고, 따라서 이 백분위 수는 6.25가 아니라 8.7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점수가 26점 이상이면 합격을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너스로 그냥 하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봐봐. 3, 3, 10 13명 13명. 그러면 여러분 면접 불합격자는 67명이 맞죠. 왜? 우리가 아까 전체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80명이었으니까 거기서 13을 빼주면 67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시간을 한 54분, 55분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1시간 13분이 걸렸네요. 굉장히 아무래도 계산 포인트, 계산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던 게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13분 동안 저는 스트레이트로 했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1시간 13분 동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끊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이거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 2013년 외교관 후보자 피셋 자료에서 기출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